네, 안녕하세요.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이론적으로 행렬의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행렬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R 같은 프로그램에서는요, 모든 연산을 행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같은 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를 가지고 갈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렬 같은 경우도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했는데 행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나눠지지가 않고 역행렬이라는 걸 구해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우리가 보는 어떤 데서 a 곱하기 x는 b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 x에 대한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x는 b 나누기 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행렬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행렬이 돼 있으면은 예서 ax는 b다 똑같이 돼 있으면은 그래서 x는 a가 앞에 있으니까 역행렬을 앞에 곱해줘서 역행렬을 곱하면 a 곱하기 a의 인버스는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1처럼 돼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앞에 곱했으니까 이렇게 b 놓고 그렇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을 이제 a의 이제 마이너스 1승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해를 구하는 방식도요. 해를 구하는 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아래서는 다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뭐 x1 플러스 x2는 2다. 그러니까 좀 이거 잘못됐는데 2다. 그다음에 x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는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는 이제 선형 방정식이죠. 선형 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행렬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x1 앞에 계수가 1이고 x2 앞에 계수가 1이고 x1 앞에 계수가 1이고 x2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놓고 변수는 x1, x2다. 이렇게 놓고 이것은 값은 2,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렬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디멘전이라고 하죠. 차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행과 열의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행의 수는 몇 개죠?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돼 있고 열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3 곱하기 3의 행렬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행을 나타내고 이건 열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원소들이 있죠. 그렇죠? 원소들이 A1, A12처럼 쭉 이렇게 요소들이 있고 B라는 것도 보면은 행이 몇 개죠? 3개고 열이 3개니까 이건 또 3 곱하기 3의 행렬이구나 돼 있죠. 자,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원소끼리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 하면은 요 그냥 원소끼리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빼는 것도 그냥 원소끼리 요 안에 있는 원소끼리 빼주는 거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좀 뭐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곱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곱셈을 할 때는 차수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있고 이게 A라는 행렬이 있고 그다음에 B라는 행렬이 있죠. 차수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아까 A가 n 곱하기 k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A라는 것이 행이 m개고 열이 k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 B라는 것은 행이 k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잠깐만요. 이 같은 경우는 행이 k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 곱하기를 할 때는요. 곱하기 할 때는 이 중간의 차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좀 보더라도 이 그냥 결과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요 계산하면은 중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 결과로 나오는 행렬이라는 게 만약에 C가 있다 그러면은 C의 차원에서는 n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의 앞에 행에 해당되는 m 차원, 그 다음에 B 행렬에서 열에 해당되는 거 n 차원. 그래서 C라는 곱해서 나온 값은 n 곱하기 n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를 이 원칙을 좀 본다 그러면요.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똑같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B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B의 행이 몇이냐면은 K고, 그 다음에 열이 N이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행렬은 차원이 어떻게 되죠? 행이 M개고, 열이 어떻게 되죠? K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B 곱하기 A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행렬로. 자, 봤을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요게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요럴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은 다르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제 원소 단위를 어떻게 곱하는지는 좀 이따 예제를 좀 볼 건데요.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다르다. 그렇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똑같다 그러면 AB 곱하나 BA 곱하나 동일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다르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죠. A, B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C 이렇게 됐으면은 분배라기보다도 이렇게 묶는 거는 자유롭게 묶을 수 있다. 근데 순서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요. A, B, C 순서가 1, 2, 3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A, B가 B, A랑 다른 것처럼 그렇죠? 순서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가로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요. 우리가 곱하기를 하는 방식은요. 원소 단위로 봤을 때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이제 프라임이라고 붙은 거 있죠. 프라임. 이 프라임 붙으면은 전치라 그래서 전치 행렬이라 해서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원소를.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A 행렬 있죠? A 행렬은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행이 몇 개죠? A 행렬이라는 것은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자, B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B라는 것도 행이 3개고 열이 하나죠. 자, 전치 행렬은 뭐냐면은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표시가 됐던 거 A1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죠. 그래서 행렬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A11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게 전체 행렬로 이렇게 바꾸더라도 첫 번째 원소로 되어 있겠죠. 자, 두 번째 원소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게 첫 번째 행의 아니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었죠. 그러면은 전체 행렬 같을 때는 어떻게 되면 열과 해를 바꾸면은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열 두 번째로 이 A2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A31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었는데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었는데 행렬을 바꾸면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로 보내라는 얘기죠. 여기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로 바꾸는 거죠. 자, 뭐 그렇게 해서 전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행렬을 연산할 때 보면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것들. 예. 그죠? A는 행이 몇 개였죠? 3개였고 열이 하나였죠. B라는 것도 행이 셋이고 열이 하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A 곱하기 B 할 때 보면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이게 서로 연결돼야 되는 요 차원이 다르죠. 이랬을 때는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A 프라임 A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행렬, 그렇죠? 전체 행렬 A의 행과 열을 바꾼 거는 요거는 행렬이 어떻게 되죠? 행이 몇 개요? 행은 하나, 그렇죠? 행은 하나, 열은 몇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1 곱하기 3 행렬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A 프라임이라는 것은 1 곱하기 3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A는 뭐였죠? 아까 3 곱하기 1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과로 나오는 거는 중간에 거는 계산을 하면서 이 차원 없어지면서 결국에 남는 것은 그래서 A 프라임 A를 B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1 곱하기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되냐? 앞에 거는 원소끼리 곱하는데 앞에는 이렇게 가고 뒤에는 밑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행 가고 그 다음 행 가고 그 다음 행 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 열 가고 그 다음 열 가고 그 다음 열 가고 그 다음 열 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하나밖에 없죠. 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없죠. 열 몇 개요? 열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맨 처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요거 곱하기 그다음에 밑에 거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로 가서 요거 가고 하나 더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1 제곱, A21 제곱, A01 제곱 요거 합으로 딱 돼서 이거는 하나의 스칼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숫자죠. 하나의 숫자라는 것은 1 곱하기 1 행렬과 같은 거죠. 스칼라라서 그래서 요것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A 프라임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A가 아까 몇이었죠? 행이 3개, 열이 하나 있으니까 3 곱하기 1 행렬이죠. A는. 그다음에 A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행이 몇 개요? 행이 하나고 열이 몇 개? 하나, 둘, 셋. 1 곱하기 3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C라 그러면 C라는 것은 행렬이 어떻게 될까요? 행렬이 중간 거는 차원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요렇게 가고 요거는 요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3 곱하기 3이 되려면 첫 번째 원소는 이거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11 제곱이 이렇게 있고 3 곱하기 3 행렬의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요게 또 두 번째 것도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가면서 요거 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있으니까 요거 처음에 가서 요걸 곱해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죠? 자, 이제 더 이상 채워줄 게 없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A21을 가지고 요 첫 번째 거 곱해서 채워주고 요게 요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A21 가서
A21 다시 채워주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있으니까 A21 가서 A31 채워주고 이렇게 가고, 그죠? 그다음에 밑에도 있으니까 똑같이 잡으면은 A31 곱하기 A11을 여기다 넣어주고, A31 A21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A31 A31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죠. 결국 얘를 보면은 이렇게 해주면 3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전체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을 바꾸라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렬에 있어서 어떤 상수항을 곱한다.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 K라는 게 스칼라가 있는데 상수를 곱해준다 그랬을 때 보면은 그냥 각 원소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랑 동일한 거를 나타낸다 좀 얘기를 하고요. 전치 행렬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은 A를 가로 세로를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꿔주고 그걸 다시 한번 행과 열을 바꿔줘라.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전치 행렬에 있어서 순서는 이거를 가로로 돼 있을 때 빼낼 때는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뭐 더하기는 상관없죠, 그렇죠? 곱하기나 특히나 곱하기 할 때 보면은 주의하세요. 요거를 전치 행렬하면은 A 프라임 B가 아니에요. 그 프라임이 그냥 A하고 B에다가 프라임 붙어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B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차원으로 한번 이게 맞는지 과연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A, B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A라는 것이 2 곱하기 2를 행렬이고, 예? 그다음에 B라는 거 A 곱하기 B를 곱할 때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1 곱하기 한번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 하면은 차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A 곱하기 B야 요게 C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브릿지가 있어서 요거는 하고 나머지는 요 2, 3 이렇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1이었고 여기 B가 1 곱하기 3이었으니까 이 결과로 곱하기에서 나온 거는 차원이 어떻게 되죠? 차원이 2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 B로 나온 이것의 전치 행렬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차원이 C로 된 거를 행과 열을 바꿔야 되니까 이것은 3 곱하기 2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B 프라임 A 프라임이 과연 차원이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B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자, A 프라임은 차원이 어떻게 돼요? A가 2 곱하기 1이었으니까 A 프라임의 차원은 행과 열을 바꾸면 1 곱하기 2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B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치 행과 열을 바꿀 경우에는 원래 B가 1 곱하기 3이었는데 B 프라임의 행렬을 바꿔야 되니까 3 곱하기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더라도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 이게 성립이 될까? 곱하기가 될까 이게? 요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브릿지가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A 프라임 B 이거는 곱하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B 프라임 A 프라임 한번 해보죠. 자, B 프라임의 차원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것처럼 3 곱하기 1이죠. 그렇죠? A 프라임은 차원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러니까 A 프라임은 1 곱하기 2죠. 그래서 요걸 곱해서 이렇게 나온 차원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의 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이 3개이고 열이 2개의 행렬.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AB 프라임 요것이 3 곱하기 2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B 프라임, 그죠? 전체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 A 프라임 B 프라임이 아니고, 그죠? A 프라임 B 프라임이 아니고 요거란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치 행렬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셨듯이 AB 프라임이라는 것은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이 아니라 B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잘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차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행렬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행렬식이라는 것은 이 정방 행렬을 고유한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나타내며 A가 정방 행렬이면은 A의 야코비안 행렬식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수직으로 두 선 한 것처럼 절대값처럼 보인 거 있죠. 그렇게 해서 A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디터미넌트 판별식의 약자인 DETA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R 같은 경우도 이거 행렬식을 구하라 그러면 R에서는 그냥 DET하고 A 행렬 딱 주면은 값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행렬 A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뭐냐면요. 그 마이너스 1에 행 플러스 열 부호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요거를 선택하려고 하면요. 요게 해당되는 거 행과 열을 빼요. 다 삭제를 해요. 그러면 요거 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좀 예를 들게 밑에 얘가 있으니까. 요거를 반복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이 이렇게 3 곱하기 3의 행렬이 있을 때 이거의 판별식 또는 야코비안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부호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원소니까 이것은 행이 하나고 열이 하나죠. 그렇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2승이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이 행과 열이 소속된 이거를 다 지워줘요.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남죠. 그렇죠? 그래서 A22, A23, A32, A33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원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게 마이너스 여기 한 것처럼 마이너스 1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 A12를 선택했죠. 그렇죠? A12를 선택했고 자, 그러면 A12가 들어간 행과 열을 지워줘요.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남죠? A21, 그렇죠? 여기 A23, A23, 그렇죠? 그다음에 A31, A31, A33 이게 남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13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이니까 이 부호 자체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A31 이 원소를 선택하고 요게 선택된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요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A21, A22, A31, A32,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지금까지 한 걸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것도 뭐냐면은 요거를 선택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면은 근데 선택을 하기 전에 요것도 부호를 먼저 봐야 되죠. 일단은 이 마이너스 1의 제곱 A11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왜냐면 부호가 양수니까 그냥 1로 이렇게 표시된 거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요 안에 원소가 어떻게 돼요? 엄밀하게는 여기 첫 번째 되겠네요. 그렇죠?
요 행렬 내에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열이니까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A22 이렇게 선택하고 A22가 속해 있는 요 행과 열을 빼면은 A33 남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요 투수리를 선택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일단 부호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 몇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A2 수리를 선택해주고, 요거가 속한 이걸 빼주면은 요 A2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은, 그래서 계속 밑에까지 쭉 내려가보면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스케일러로 딱 어떤 숫자가 나오죠. 이게 그 야코비안 판별식 또는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은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해서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 행렬식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있죠? 요거를 판별식, 야코비안 행렬식 또는 판별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10, 4, 8, 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뭐냐면은 10을 선택하고 4를 선택해 볼게요. 판별식 할 때는요, 특정한 행이나 특정한 열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14를 선택할 수도 있고, 18을 선택할 수도 있고, 8, 5를 선택할 수도 있고, 4, 5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판별식 계산할 때 보면요, 0이 많이 들어간 거를 선택해요. 왜냐면 0이 많이 들어갈수록 계산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 14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10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10을 선택할 때 보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고, 10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이 들어간 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면은 숫자가 뭐가 남죠? 이렇게 5가 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일단 부호를 먼저 보자. 마이너스 1, 4는 몇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행,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4를 선택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4를 선택하고 나면은 이 4가 속한 행과 열을 지워주면 뭐가 남죠? 8이 남죠. 그렇죠? 8이 남죠.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50, 그다음에 이건 부호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8에 32. 그래서 행렬식은 18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연습해 보면요. 밑에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그 0이 들어간 거를 선택하면 좀 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B라는 것이 행렬식으로 봤을 때 보면은 3, 5, 0, 1,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이 야코비안 행렬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무 행이나 아무 열을 선택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0이 들어간 거죠. 3하고 0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3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3을 선택하는데 일단은 부호를 줘야 되니까 3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행 첫 번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3이 잠깐만요. 3이 들어간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가 있죠?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 열을 두 개 선택한다 그랬을 때 0을 선택하면은 0이 들어간 값은 다 모두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되네요. 그렇죠? B에 대한 행렬식은 또는 자코비안 행렬식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이 행렬식을 구할 때는 특정한 행을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한 열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0이 많이 들어가는 행이나 열을 선택하면은 좋다 이거죠. 네.
3개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 뭐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그래서 이 행렬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왜 행렬식을 계산하느냐? 해가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해를 구할 때도 쓰기는 하지만은 어떤 그 행과 열 간에 어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변수가 세 개가 있고 방정식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방정식들이 다 독립적이면은 우리가 세 개의 방정식이 있고 세 개의 변수 있으면 해를 다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2y는 4. 자, 이렇게 변수는 두 개가 있고 식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종속성이 있는 거죠.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는 이 행렬식 값 자체가 0이 돼 버려요. 자, 이러면은 해가 존재를 하지 않고요. 0이 아니면은 해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고유한 해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를 본 것처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값이 18과 마이너스 3으로 0이 아닌 값이 나왔죠. 이럴 때는 해가 존재를 해요. 그렇죠?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죠. 잠깐만요. 자, 요 연습으로, 그러니까 행렬식 한번 볼게요.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A라는 것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요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자, 요거 어떻게 구하죠? 자, 아무 행이나 열을 구해라.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우리 행렬식을 구할 때 요 1, 2, 3, 여기 들어있는 행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몇 번째 행이죠? 1 같은 경우는 1을 선택할 때 보면 이거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죠. 그 다음에 1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은 5, 6, 8, 9 이렇게 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를 선택을 하면은 2가 속한 게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죠?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2가 속한 행과 열을 삭제하면은 뭐가 남죠? 4, 6, 7, 9.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을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3이라는 것이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이니까.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그래서 3이 속한 행과 열을 빼주면은 4, 5, 7, 8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제가 좀 빨리 계산해 볼게요. 5, 6, 7, 8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행과 열 이렇게 했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눈으로 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5, 9, 45 마이너스 8, 6에 48. 그다음에 이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9, 36 마이너스 7, 6에 42. 42. 그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3 곱하기 4, 8에 32 마이너스 7, 5, 35. 뭐 계산해 보면요, 이것은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이거는 몇이죠? 6이죠.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3, 3은 9, 그쵸? 이렇게 하니까 12 마이너스 12가 돼서 0이 되네요, 그쵸? A의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이것들이 0이 되더라. 자, 이랬을 경우는 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고유한 해가 존재를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이 독립이어야 돼요. 모든 게 행과 열이 독립적이면은 해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보세요. 행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행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행은 1, 2, 3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은 7, 8, 9 있죠. 그렇죠? 자, 요걸 더해서 2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7 나누기 2, 2 플러스 8 나누기 2, 3 플러스 9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각각이 뭐가 되죠? 4, 5, 6. 그쵸? 그러니까 두 행을 조합하니까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조합하니까 두 번째 행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쵸? 자, 요럴 경우에는 이게 독립적이지 않죠. 그쵸?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0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행과 열 중 하나라도 선형 종속 관계가 존재하면은 행열식은 항상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판별식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역행열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일반적인 거에서는 예서 뭐 a 곱하기 x는 b다, 그렇죠? 그래서 x는 b 나누기 a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역행열이라는 걸 구할 수 없지. 그냥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산수처럼 계산할 수 있으면은 판별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데 우리 행렬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중에 하나가 우리 판별식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역행렬을 구하기 전에 판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냐면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소행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보셨어요. 아까 소행렬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할 때요, 요거의 판별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A1원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A1원이 몇 번째 행 몇 번째인지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었죠? A1원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서는 요 A22 요거 남았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소행열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J를 표시를 하고요. 여인자라는 것은 코팩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요거에다 부어 붙인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원소를 빼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된 것이 여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팩터.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요.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역행렬을. 그래서 코팩터라는 게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인자 행렬의 전체 행렬을 부수 행렬, 애드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했다. 그러니까 행렬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2 곱하기 2 행렬은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판별식. 요것은 A11, A12, A21, A22.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A1 어느 특정 행이나 열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호가 있다. 그죠?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열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구나. 근데 A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뭐가 있죠? A22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A12를 선택하면은 A12를 선택하면 이것이 부호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A12가 속한 행과 열을 삭제해주면 남는 거는 A21이 남는다. 그렇죠? 보면은 그러면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럼 여인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인자는 뭐냐면요. 아까 사인드 마이너라 해서 부호를 붙인 건데요. 자, 여기 여인자라는 게 코팩터라고 되어 있었죠. 코팩터는 뭐냐면은 자, 요거 보세요. A11이 속한 행과 열을 빼면 뭐가 남죠? A22가 남죠. 근데 이게 뭐냐면 A11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호는 이렇게 놓고 요걸 빼면은 A22만 남죠. 그렇죠? 자, 그러면 A22가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A12 요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행렬별로 합이 짝수면은 플러스, 홀수면은 마이너스인 건 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A12를 선택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럼 요 A12 행렬 빼면은 A21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21이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A21은? 그럼 행렬 합이 홀수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A21이 들어간 행과 열을 빼면은 A12 남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12 남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22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22는 부호는 일단은 플러스겠구나. 왜냐면은 행렬의 합이 짝수이기 때문에. 그럼 부호가 오케이. 그러면 A22가 들어간 행과 열을 빼면은 A1은 이렇게 남는구나.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부수 행렬, 그죠? 그래서 A 플러스라고 표시하는데, 부수 행렬은 요 여인자를 그러니까 행렬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원소 간에. 근데 요 A22는 첫 번째 열이니까, 그죠?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첫 번째 열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마찬가지로 요 A11도 두 번째 열 요소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죠? 근데 요거는 몇 번째죠?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었으니까 요거를 전치를 해서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로 바꿔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21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 A12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었어요?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었으니까 요거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로 요쪽으로 보내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행열은 어떻게 되냐면요. 최종적으로 역행열이라는 것은 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은 A의 역행열,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것은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A의 인버스로 표시를 하거든요. 마이너스 1.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했던 요거에다가 우리가 행렬식 요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것이 역행렬이 되는 거죠. 요건 지울게요. 그렇죠?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수행렬을 구했고 그 부수행렬을 우리가 자코비안 판별식으로 나눠주면은 요것이 역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예제 하나 있는 거네요, 그죠? 야코비안 행렬식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은 크레이머 법칙 여기 보시면 크레이머 법칙 고유값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죠. 다시 요거 어떻게 되는지 3 곱하기 3 행렬 예제를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하죠? 자, 자코비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죠. 우리가 아무 행이나 열 선택해도 되니까 여기서도 예제는 뭐냐면은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2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를 선택했는데 요것이 행과 열의 합이 어떻게 돼요? 짝수죠. 1, 1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호를 더 이상 이제 표시를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호를 바로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2라는 것은 첫 번째 열. 그래서 행과 열의 합이 짝수니까 부호는 그대로 가고 2. 오케이. 자, 그러면 2가 속한 행과 열을 빼주면은 2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3. 1을 하면은 1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행과 열의 합이 음수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1이 속한 행과 열을 제외하면 뭐가 남죠? 4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남죠. 그렇죠? 그다음에 3은 어떻게 돼요? 3을 선택했는데 행이 첫 번째 행 하나 둘 세 번째 열이니까 행과 열의 합이 짝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3이 속한 행과 열을 빼주면은 남는 거는 4 2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요건 빨리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는 그냥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그다음에 요거 선택한다면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좀 빨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 빼기 1. 그렇죠? 이런 식으로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그냥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그러니까 요 세 번째만 좀 제대로 해볼게요. 일단 4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4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렇죠? 자, 그러면 플러스고 그다음에 4가 속한 행과 열을 빼면 뭐가 남죠?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때려볼게요. 2를 선택하는데 2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과 열의 합이 홀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다음에 2를 선택했을 때 2가 선택한 행과 열을 삭제하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2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마이너스 28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걸 한번 지울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제코비안은 또는 이제 행렬식이라고 이렇게 행렬식 또는 이렇게도 표시하고 또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서 J라고도 표시를 해요. 자, 요것은 마이너스 28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인자는 어떻게 구하죠? 여인자는 사인드 마이너라서 자, 여인자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인드 마이너로서 첫 번째 가면 첫 번째 해당되는 걸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고요. 요걸 빼고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인자의 첫 번째 원소. 여인자의 첫 번째 원소라는 것은 사인드 마이너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소는 요거였죠. 첫 번째 요거 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호를 먼저 줘야 된다. 왜냐면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었으니까 부호는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천천히 계산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라. 그쵸? 1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2를 선택하는데 요것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해당된다. 그쵸? 그 다음에 요 행과 열을 삭제하면 뭐가 남아요? 1이 남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죠. 그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걸 선택하고 남는 거는 뭐냐면 또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건 2,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1이구나.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원소들도 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코팩터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코팩터 계산되고 부수행렬은 뭐였죠? 부수행렬은 B 플러스에서 전치를 시키는 거죠. 부수행렬은 전치하다. 전치.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즈의 의미는 뭐냐면은 행과 열을 바꿔라. 자, 행과 열을 바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냐면은 요 대각선에 있는 거죠. 11, 22, 33. 그쵸? 요런 거는 행과 열을 바꾸더라도 그대로 있으니까 1, 4, 0 그대로 나오고요. 그쵸? 요거는 원래 뭐 있죠? 요거는 그냥 보면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니까 요거를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로 바꿔라. 그쵸? 요것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8 예를 들어 볼게요. 8은 원래는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에 있었는데 요거를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로 가라. 그러면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열로 보내라.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렬을 바꿔주면 이게 부수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역행렬은 이 부수행렬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제이코비언을 나눠주면 된다. 그렇죠? 또는 판별식을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량적으로 어떤 해를 뭐 이렇게 변환시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나누는 것 대신에 역행렬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를 구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렬 계산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게기 때문에 역행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역행렬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역행렬 계산하는 것은 모든 해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해. 뭐 x1, x2, x3 했을 때 모든 해를 구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크레머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제에서 좀 많이 쓰는데 모든 해를 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해를 구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역행렬까지 구하는 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크레이머 법칙이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겐 밸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 x는 그래서 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두 개 나오고 되는데 이 행렬에서 이 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보면은 뭐 유닛 테스트인지 어떤 근이 안정적인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분산 같은 것도 이제 분해하고 어떤 행렬을 A라는 행렬이 있었을 때 A라는 행렬은 다른 행렬에 똑같은 행렬을 그냥 똑같은 행렬 그러니까 두 개 쪼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 어, 어떤 디컴포지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섞여 있는 섞여 있는 어떤 노이즈들을 직계화시킨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외생적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